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직접 골라주신 자료들 이걸 가지고 풍산이라는 기업 속으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투자자의 시선에서 이 기업의 본질 또 가능성 이런 걸 좀 파헤쳐 보는데 집중해 보려고 해요. 저희가 오늘 분석할 자료는요. 풍산의 2025년 3분기 경영실적 발표 자료가 있고요. 또 회사 공식 홈페이지 정보, 그리고 다양한 배경 지식이 담긴 기업 정보 위키 문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번 탐구의 목표는 풍산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해서 현재 회사를 움직이는 핵심 사업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가장 최근의 경영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까지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와 관점을 얻어가시는 게 목표죠. 자, 그럼 풍산의 세계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먼저 풍산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 시작부터 좀 살펴보죠. 1968년 유찬호 창업주께서 풍산금속공업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름에서도 딱 보이듯이 구리 같은 비철금속 소재, 이걸 이제 신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동 제품 생산에 집중했어요. 여기서 신동이란 게 뭐 구리나 구리 합금을 가공해서 판, 봉, 선 이런 다양한 형태로 만드는 산업을 말하는 건데요. 처음엔 여기에 주력했죠. 특히 우리가 흔히 쓰는 동전 있잖아요. 그 동전의 원재료인 소전, 영어로는 코인 블랭크라고 하는데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쌓아올린 게 바로 이때입니다. 아, 소전이요? 네, 전 세계 한 70여 개국에 이 소전을 공급할 정도니까요. 그 기반이 얼마나 탄탄했는지 좀 짐작이 가시죠. 야, 70개국이요. 대단하네요. 근데 그렇게 비철금속 분야에서 자리를 잡던 회사가 1970년대 들어서는 좀 성격이 다른 사업, 방위 산업에 진출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이건 어떤 배경이었을까요? 네, 그게 1973년에 정부 요청이 있었어요.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당시 이제 자주국방 정책의 일환으로 방위산업체로 지정이 되면서 군용 탄약 생산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아, 정부 요청으로 시작했군요. 네. 근데 단순히 시작한 걸 넘어서 1982년에는 다른 기업의 방산 부문을 아예 인수하면서 사업 규모를 본격적으로 키웠습니다. 뭐 비철금속 가공 기술이 탄약 만드는 데 기초가 되니까 기술적인 연관성도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안정적인 내수 시장, 즉 군합 시장을 확보하고 사업을 다각화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 작용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구리 가공이라는 원래의 주력 사업 위에 국가 안보와 관련된 방위 산업이라는 또 다른 기둥을 세운 셈이네요. 그 후에도 변화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1988년에는 기업 공개 IPO를 통해서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고요. 성장을 위한 자본 조달기를 연 거죠. 그리고 2008년에는 더 큰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는데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지금의 주식회사 풍산, 그리고 지주회사인 풍산홀딩스 이렇게 둘로 나눠졌습니다. 아, 분할을 했군요. 네, 현재 주식회사 풍산은 창업주 아들님이신 류진 회장이 경영을 맡고 있고 본사는 서울 충정로에 있습니다. 역사를 쭉 훑어보니까 안정적인 비철금속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 가능성이 큰 방산 사업을 더해서 이렇게 양날개로 비상하는 구조를 갖추게 된 과정이 명확히 보이네요. 그럼 이제 현재 풍산의 핵심 사업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크게 신동사업과 방산사업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먼저 신동사업 부분부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리나 구리 합금 소재를 가공해서 판, 시트, 대, 스트립, 봉, 로드, 선, 와이어, 그리고 아까 말한 소전, 코인 블랭크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만듭니다. 이게 단순히 원자재 가공만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전기전자, 반도체, 건축, 정말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필수적인 기초 소재나 부품 소재를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홈페이지 자료를 보니까요. 단순히 범용 제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반도체 리드 프레임이나 정밀 커넥터용 소재처럼 기술력이 중요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개발에도 상당히 집중하는 모습이더라고요. PMC02, PMC02M 같은 자체 개발 합금 소재를 내세우는 걸 보면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을 느껴지고요. 이 신동사업의 핵심 생산 기지가 바로 울산 사업장인 거죠. 정확합니다. 풍산 울산 사업장은 단일 공장 기준으로 보면 세계 최대 규모 그리고 최고 수준의 생산 능력을 자랑하는 곳이에요.
1980년부터 꾸준히 설비를 늘려왔고 여기서 생산된 제품들이 국내외 여러 산업 현장으로 공급되는 거죠. 최근에는 또 시장 변화에 발맞춰서 친환경 자동차용 부품 소재라던가 아니면 인체에 무해한 구리 합금인 바이오 메탈 같은 거요. 이런 새로운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도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이 신동 사업이 글로벌 경기 변동, 특히 구리 가격 변동에 좀 민감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해요. 아, 원자재 가격이요? 네. 경기가 좋고 구리 가격이 안정적일 때는 이게 든든한 수익원이 되지만 반대 경우에는 실적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안정적이지만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는 신동사업. 이것과 좀 대비되는 또 다른 축, 바로 방산사업 부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쪽은 어떤 제품들을 만들고 있나요? 방산 부문은요, 다양한 종류의 군용 탄약, 그리고 스포츠용 탄약을 생산합니다. 소총탄 같은 소고경탄부터 시작해서 박격포탄, 전차포탄, 한포탄 같은 중대교경 포탄까지요. 그야말로 군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탄약을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정말 다양하네요. 네, 거기에 더해서 사격 선수들이 쓰는 경기용 탄이나 수렴용 탄 같은 스포츠 탄도 생산하고 있고요. PMC라는 자체 브랜드를 통해서 민수 시장에도 제품을 공급하고 있죠. 군수품 생산이라는 특성상 이 사업은 신동사업과는 상당히 다른 환경에 놓여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1970년대부터 쌓아온 기술력 그리고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군의 탄약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동시에 해외 수출도 활발히 진행하면서 성장성도 모색하고 있고요. 주요 생산기지는 경주에 있는 안강 사업장하고 부산 사업장인데요. 특히 부산 사업장은 도심 속에 있으면서도 환경 친화적인 공장을 표방하면서 5.56mm, 7.62mm 같은 소고경탄하고 스포츠탄 생산에 특화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됐는데 2013년 자료 기준으로 보면 매출 비중은 신동이 더 높았는데 영업이 기여도는 방산이 훨씬 높았다는 분석도 있었거든요.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정확한 이유는 최신 실적을 봐야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방산 사업은 진입 장벽이 높잖아요. 그리고 일단 계약이 성사되면 비교적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기술 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제품의 경우에는 높은 이익률을 확보할 수도 있고요. 아하. 반면에 신동사업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부담이 크고 경쟁도 치열해서 이익률 확보가 상대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단순히 매출 규모만 볼 게 아니라 이익 창출 능력 측면에서 보면 이 방산 사업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방산 사업 역시 국가 정책이나 국제 정세, 또 대규모 수주 계약 여부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은 투자하실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입니다. 홈페이지에는 또 정밀산업 부문이라는 용어도 등장하던데요. 이건 신동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그 정밀산업 부문은 신동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용 리드 프레임이나 커넥터 소재 같이 훨씬 더 높은 정밀도와 기술력이 요구되는 전자 부품 소재를 주로 다루는 영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004년에 관련 기업, 예전 풍산정밀, 지금은 풍산 FNS인데요.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 분야의 기술 역량을 강화했죠. 아, 인수를 통해서요? 네, 이건 풍산이 단순 소재 가공을 넘어서 고부가가치 첨단 소재 분야로 나아가려는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풍산의 최근 경영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침 2025년 3분기 경영 실적 발표 자료가 있으니까요. 이걸 통해서 최신 상황을 점검해보죠. 것 같아요. 이 실적 자료는 외부 감사인의 회계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되는 잠정 수치입니다. 아, 잠정치군요. 네, 따라서 최종 확정 실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자료에 포함된 향후 실적 전망 역시 현재 시점에서의 예측일 뿐이고요. 실제 시장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변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항상 최종 공시 자료로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게 중요해요. 네, 중요한 사전 안내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수치를 좀 들여다볼까요? 자료에 따르면 풍산은 2025년 4분기에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 1조 1,858억 원, 그리고 세전이익은 630억 원을 예상하고 있네요. 연간 누계로는 매출 3조 8,976억 원, 세전이익 2,300억 원을 전망하고 있고요. 이 숫자들 자체보다는 사실 추세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단순히 특정 분기 숫자만 보기보다는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이 자료에 보면 신동 부문하고 방산 부문의 분기별 매출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그래프들을 통해서 각 사업 부문의 실적이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예를 들어서 특정 분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지, 아니면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인지 이런 걸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신동 부문의 판매량 추이하고 방산 부문의 매출액 추이도 별도로 제공되니까 어떤 요인이 전체 실적을 끌고 가는지 세부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신동 판매량은 늘었는데 구리 가격이 하락해서 매출은 정체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방산 부문에서 대규모 수출 계약이 성사돼서 전체 실적이 크게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래프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사업 환경 전망에 대한 언급도 있던데요. 구체적인 예측보다는 각 사업 부문이 어떤 외부 환경 요인에 주목해야 할지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에 상세한 전망치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앞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점을 좀 주시해야 할지는 알 수 있죠. 신동 부문은 결국 글로벌 경제 성장률, 구리 가격의 안정성, 그리고 주요 수요처인 자동차, 건설, 전자산업의 업황에 크게 좌우될 겁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는 구리 수요 증가라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그렇죠. 반면에 방산 부문은 최근에 고조되는 지정학적 긴장 상태나 각국의 국방비 증액 추세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 수요가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또 대규모 해외 수주 계약의 성사 여부가 실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투자자라면 이런 거시적인 변수들이 풍산의 두 사업 축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서로 보완적인지, 혹은 동시에 위험 요인에 될 수 있는지 이걸 계속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쭉 종합해보면요. 풍산은 경기 변동에 민감하지만 안정적인 기반 사업, 즉 신동 사업과 지정학적 요인의 영향을 받지만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방산 사업, 이 두 개를 동시에 운용하는 좀 독특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점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유의해야 할까요? 정확한 요약이십니다. 이 독특한 조합이 풍산의 매력이자 동시에 면밀히 분석해야 할 지점인 거죠. 즉, 경기 호황기에는 신동 사업이 실적을 이끌고 반대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때는 방산 사업이 부각될 수 있는 일종의 포트폴리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호 보완될 수도 있겠군요. 네, 하지만 반대로 두 사업 모두 부진한 최악의 시나리오도 고려해야 하죠. 따라서 투자자는 구리 가격 추이, 글로벌 경기 지표, 주요국의 국방 예산, 그리고 국지 정세 변화, 이런 상반된 성격의 정보를 모두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풍산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첨단 소재 산업 기반의 세계 최고 전문 기업이라는 비전도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단순히 현재 사업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신동 부문에서는 반도체, 친환경차, 바이오 소재 같은 고부가 가치 첨단 소재 개발 성과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구리 가공 업체를 넘어서 기술 기업으로 얼마나 성공적으로 변모하느냐가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결정할 핵심 요소 중 하나일 겁니다. 방산 부문 역시 마찬가지로 미래 전장 환경에 맞는 신형 탄약 개발이라던가 스마트 팩토리 구축 같은 기술 혁신 노력이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겠죠. 투자자라면 이러한 R&D 투자 현황과 실제 성과를 꾸준히 점검해야 합니다. 경영진과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겠죠. 창업주 가문이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위키 자료 같은 데서도 언급되듯이 창업주 가문, 현재 류진 회장이죠. 경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회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될 수는 있어요. 특히 풍산처럼 국가 기관 산업과 방위 산업을 하는 기업에게는 경영의 연속성이 중요할 수 있죠. 네. 다만 일반적으로 오너 경영 체제에서는 지배 구조의 투명성 문제라던가 혹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 같은 거요. 이런 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공해 주신 자료, 그러니까 위키 자료에는 과거 특정 유형의 탄약,
클러스터탄이라고 하죠. 이거 생산과 관련된 국제적인 논란이나 해외 언론의 지적 같은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이슈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가치 판단 없이 이런 내용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런 부분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과거의 논란이나 현재 제기될 수 있는 ESG,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이슈들은 장기적으로 기업 평판이나 투자 매력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입니다. 특히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윤리적,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과 요구 수준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따라서 회사가 이러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소통하는지 이것도 투자 결정 시 함께 고려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풍산이 가는 기업에 대해서 그 역사부터 두 개의 핵심 사업 모델, 최근 실적과 전망, 그리고 투자자로서 주목해야 할 지점들까지 깊숙이 탐구해봤습니다. 결국 핵심은 안정적인 구리 소재 사업과 성장성 높은 방산 사업이라는 독특한 조합을 이해하고 각 사업부가 가진 기회와 위험 요인을 균형 있게 평가하는 것이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앞으로 국제 구리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또 미중 관계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될지 혹은 심화될지, 그리고 전기차 확산이나 드론 같은 새로운 무기체계 등장이 풍산의 두 사업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걸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변수들이 풍산의 미래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동력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저희랑 한필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풍산이라는 기업을 더 깊이 이해하시고 또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더 넓은 시각으로 투자 판단을 내리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 살펴본 자료 외에도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사업 보고서나 최신 뉴스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기본 자세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자면요.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원자재 사이클과 국방비 지출 사이클은 과연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풍산과 같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까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